안녕하세요.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도 지난 그 생활 정보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back to school 학교로 돌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생활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이 더운 계절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건강을 한번 돌아보고 지난 그 여름에 뭐 휴가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집에 오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여행하고 이런 가운데 흐트러졌던 그러한 그 생활과 또한 흐트러졌던 이 몸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오늘 대사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그 뭐 말대로 대사 신진대사의 그런 걸 얘기하는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한 5가지의 그 어떤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을 딱히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약간 이 보더라인, 그러니까 전 단계의 그러한 혈압들 130에서 한 80, 85, 그러니까 그 수축기 혈압이 130,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완기 혈압이 한 80에서 85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아마 대부분의 이런 정도의 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혈압약을 안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압이 정말로 140에 90이 넘어서 이제 혈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에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첫 번째여야 되는데 이제 비만,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칭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의 이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우리 미국에서는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배 사이즈가 남자가 40인치 이상, 여자는 35인치 이상을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동양 사람들, 뭐 중국 사람이나 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복부 비만의 그 남자는 복부가 한 35인치 이상 되는, 그 다음에 여자들은 한 30인치에서 31인치 이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그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공복 혈당이 약 한 100 이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100에서 조금 넘는 사람, 그건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100이 살짝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이나 126 이하인데 그래도 100이 넘는 사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성지방이 150 이하가 정상인데, 이제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높아도 그것이 이제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40 이하인 분이요. 39 이상이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그 40 안 되는 분들, 결국 39부터 그 아래 거 그런 5가지의 그 증후군 가운데, 제가 열거한 5가지 가운데 이제 3가지 이상이 속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증후군을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 사이즈가 동양 사람들을 제가 아까 한국 분들 35인치 이상, 그러니까 90cm로 하면 90cm 이상 되는 분들, 여자분들은 80cm 이상 되는 분들이 아마 그 대사 시작부터 제일 큰 아마 그 대사 증후군의 이제 우리가 그냥 증세를 본다 그러면 나는 혹시 아닌가, 뭐 우리 가족은 아닌가 볼 때 이제 그 배가 이렇게 나온 분들 중에 그 사이즈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 하실 때 이제 젊은 층도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그런 분들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서 그 혈당을 재보고 그랬더니 뭐 100이 조금 넘는다, 105 뭐 이러니까 의사가 딱히 당뇨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좀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요. 그다음에는 요새는 뭐 콜레스테롤도 많이 이제 체크하시니까 이제 중성지방이 뭐 조금 높은데, 뭐 이 중성지방은 대부분이 이제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든지 혹은 남자분들 중에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면 그 중성지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술을 안 드시는 분 가운데는 국수나 밥이나 이런 단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 중성지방, 그 단어가 꼭 지방, 그러니까 나는 뭐 고기 안 먹고 고기 국물 안 먹고 이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성지방은 오히려 탄수화물, 단 거를 많이 드신다든지 국수나 흰밥이나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콜레스테롤 얘기할 때 중성지방도 뭐 조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아도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숫자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낮군요,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 있겠죠. 그러니까 40 이하의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다 종합해서 볼 때 내가 그거에 3가지 이상이 있다. 그 시작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기 본인의 배를 보면서 그 재보면서 내 배가 아까 얘기한 35인치나 여자는 40인치 이상이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러한 그 애뉴얼 체크업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한 숫자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그 대사증후군이 있구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한 60대 이상 되는 그 분들의 한 40에서 45%가 대사증후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당연히 뭐 낮으니까 한 6%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 지분대로 뭐냐면 꼭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꼭 혈압 환자가 아니더라도 꼭 중성지방에 뭐 다른 게 아주 높아서 뭐 약을 먹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벌써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2개, 3개 이상이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결국은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고 결국은 내가 당뇨병이 진행될 경우가 그런 찬스가 높다는 것을 그 의미하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환자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까 복부 비만이라는 얘기를 했고 뭐 당이 좀 있으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혈압이 좀 있으려고 한다, 뭐 콜레스테롤도 좀 높으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흔히 듣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체중을 감량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결론은 그건데 결국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복부 비만 같은 것도 결국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2가지, 체중을 감량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좀 강력한 그 운동을 좀 새로이 쇄신하면서 운동을 하시자는 것이 아마 오늘 지금 대화의 결국 그 치료 방법이 제일 큰 건데 이제 그러니까 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학교의 아이들도 다 이제 학교를 갔고 본인들이 대학생들도 다 떠날 사람은 떠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인의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건강상의 문제가 뭔지를 좀 한번 집어보는 단계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식사를 결국은 다시 한번 더 집어보면서 결국은 저염하고 결국은 현대사회 이 대사증후군의 그 말하는 대사증후군 자체는 결국은 과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정말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칼로리가 넘치는, 먹을 것이 넘치는 이런 풍부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어야 할까 하는 정말로 그 나의 식욕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물론 아직도 같은 지구에 같은 시대에 어떤 다른 지구의 어떤 파트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이 많고 그럼 정말로 힘든 가까이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도 많이 이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까운 지척가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그 미국의 교민들은 결국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그것을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안 먹어야 하는, 지금도 이런 그 체육관에 가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렇게 땀을 흘리는 이제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에서 결국은 그러한 나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체중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건강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체중의 문제가 제일 먼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이런 걸 통해서 저칼로리를 먹으면서 저염을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요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일반 환자들한테 우리가 그 평소에 그 권하는 그런 운동은 하루에 한 30분씩 일주일에 한 3번, 4번, 즉 토탈 한 150분 정도, 한 2시간 반 정도 남짓한 한 주일에 그 정도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좀 어그레시브하게 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30분씩 조금 그냥 편안한 걸음이 아니라 조금 빠르게 걷는, 그러면서 한 30분을 하루에 운동하는 그러한 정도를 하시면서 그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성지방이 높을 때에는 내가 왜 중성지방이 높은지를 보아야 되고, 그러면 특히 내가 나는 참 국수를 많이 먹는다든지 나는 흰 밥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난 참
너무나 단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캔디나 케이크나 이런 단 것들을 특히 많이 먹는 분들, 혹은 이제 커피를 드시는 이제 커피 믹스에서 프림과 이런 커피를 특별히 많이 들면서 또 그 슈가 설탕을 여러 스푼을 넣으면서 먹는다든지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매일매일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술도 좀 이제 줄이시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담배를 끊고 내가 이제 생활을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특히 낮은 분들은 대개 어떤 선천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특히 낮은 분들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야채와 뭐 이런 그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꾸준히 하시면 그래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체중을 줄이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저염하시면서 우리가 그거를 유심히 보면 이제 그러한 이 약간의 그 혈압이 있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당이 조금 높으신 분, 당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당뇨 환자는 말할 것도 없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진료를 하다 보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이게 왔을 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 상태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당뇨의 그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분들이 듣기 원하는 건 저는 당뇨가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당뇨병은 당연히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지만 약을 안 먹고 치료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니까 내가 지금서부터 운동하시고 식이요법을 당뇨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제가 당뇨 전 단계 환자의 제일 좋은 그 처방은 뭐냐면 당뇨병 환자처럼 사십시오가 제가 권하는 그 처방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식사에서 벌써 그런 당이 있는 그런 것들 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저칼로리의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그러한 단 것들 피하고 야채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면서 체중 조절하시면 그렇게 본격적으로 당뇨병 환자처럼 사시는 것이 결국은 당뇨의 전 단계 환자의 가장 제일 좋은 적응 방법이고요. 당뇨 약에서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처음 처방하는 그런 약인데 그러한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 전 단계 환자도 그렇게 메포민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내가 그런 약을 좀 먹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또 상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의 증세들, 정의상으로 이제 그러한 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 중성지방이 조금 높으신 분들, 좋은 콜레스테롤 좀 낮으신 분들,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걸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건강을 앞으로도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자신을 추스려 볼 때 그와 같은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